팽팽하게 맞서온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토요일 스위스에서 관세 협상을 시작합니다. 금리를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불법 이민자를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내 항공여행 시 리얼 아이디를 제시해야 하는 규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한인도 거주하는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대형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에드먼턴 북동부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팽팽하게 맞서온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토요일 스위스에서 관세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매긴 145% 관세를 먼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에 출석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오는 10일 토요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상을 이끄는데 중국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Considered advanced. As I said, on Saturday we will begin, which I believe is the opposite of advance. 협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먼저 관세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145% 관세를, 중국은 미국의 125% 관세를 각각 부과한 상태입니다. Are you open to pulling back your tariffs in order to get China to the negotiating table? No. 베선트 장관은 또 카시트 같은 유아용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많은 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I'm not looking to have so many exemptions that nobody knows what's doing. We have to make it very simple, but I'll take a look at it. 다음 주 중동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중동 국가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 고성능 반도체가 중동을 거쳐 중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해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실업과 물가 모두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동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리를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 4.3% 수준에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관세 때문에 경제의 불확실성과 물가와 실업 위험 모두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If the large increases in tariffs that have been announced are sustained, they're likely to generate a rise in inflation,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 in unemployment.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고용을 늘리려면 반대로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아직 어느 쪽이 더 큰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아직 탄탄한 만큼 관세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금대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1년은 물가나 고용 문제 모두 나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At least for the next, let's say, year, we would not be making progress toward those goals. Again, if that's the way the tariffs shake out.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을 비판하다가 시장 역풍에 물러선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금리 결정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모은 패드워치는 한 달 전엔 연준이 6월 회의 때는 거의 100% 금리를 내릴 걸로 봤지만 오늘은 25%까지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예상했던 결과였던 만큼 3대 지수 모두 조금 오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불법 이민자를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주 텍사스에서 리비아로 향하는 공군기의 출발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비아는 이민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은 곳이라 인권단체들은 이런 강제 송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리비아 외에도 다른 국가들과 추방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내에서 비행기를 탈 때 리얼 아이디를 제시해야 하는 규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오늘부터 국내선 탑승객은 리얼 아이디 또는 TSA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려와 달리 오늘 전국 대부분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nd so we are implementing the federal law, and it's a valid ID that will be able to go forward and to make sure that we know who's traveling on our federal transportation system. So people will be able to prove their legal status, who they are, and that they are supposed to be here. 국토안보부는 리얼 아이디 외에도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등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로 공공장소에서 다른 주민에게 전염시켰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 전에 백신을 꼭 접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홍역에 감염되면 발열, 기침, 콧물과 함께 피로감과 눈의 충혈 등이 나타나며 얼굴에서 시작된 붉은 발진이 전신으로 퍼집니다. 유타주가 미국 최초로 공공식소의 불소 첨가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을 발의한 스테퍼니 그리시어스 주 하원 의원은 불소의 효능은 인정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플로리다주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수돗물의 불소 첨가를 금지하는 움직임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이나 불소 첨가는 개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 80년 동안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해왔습니다. 한인들도 거주하는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대형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에드먼턴 북동부 인근 지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당국은 레드워터 주립 휴양지에서 시작된 산불이 현재까지 약 2,000헥타르, 4,900에이커 이상 확산하면서 보일, 레드웨이 등 인근 지역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항공 방제와 추가 소방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비상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고가 내려졌고 이미 800여 명이 대피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버타주 정부는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대피 경보 지역에서 경계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홍수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소방당국은 실종됐던 10세 소녀 우지의 시신을 수색 18시간 만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지 양은 하교 도중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y did locate Mrs. Wood. We successfully recovered her and we began processing our scene. We have taken care of her as much as we could. Our hearts go out to Wilson's family. 국립기상청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 미 남부 일대 약 800만 명에게 홍수 경보를 발령하며 최대 8인치 약 20cm에 달하는 폭우가 며칠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물살이 빠르게 불어나고 침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 디케이터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다른 시신으로 장례를 치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장례식 당일 시신이 바뀌었다는 장의사의 말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장례식장 측이
관을 닫아달라고 요청해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장례식장의 계약 위반과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장례 비용 8,800여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배심원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6세 소녀가 픽업 트럭을 운전하다 나무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다나 포인트에서 고등학생 6명이 탑승한 픽업 트럭이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16세 여고생이 현장에서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탑승자 전원은 인근 다나힐스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과속, 음주, 약물 가능성 등 모든 원인을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엘크 그로브 경찰국은 최근 낯선 여성이 노인에게 접근해 포옹하는 척하며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차량에서 내린 여성이 노인을 껴안으며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She keeps saying that, hey, you told me that America is safe. See now what happened in your doorstep. We lost the things right in front of the store. Because they're coming in to give you a hug or to ask you to see something. If you don't know them, unfortunately, we're at that point now where you don't engage. It is some sort of a ring, right? I mean, they're obviously being trained on how to do these robberies. 경찰은 현재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대선 소식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가 오늘 오후 추가 회동을 제안해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오후 6시쯤 1시간 15분 정도 회동했습니다.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4일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겁니다. 회동이 끝난 뒤 따로따로 나온 두 후보. 결국 단일화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합의된 사안도 다시 만나자는 얘기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에게 자신의 단일화 방안을 말했는데 한 전 총리는 당에 맡기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아까 하신 그 긴급 기자회견 문 그대로다. 거기에서 뭐 조금도 더 보태거나 더 진척할 것은 없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전 총리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국민의힘에 일임했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직접 연락해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정식 협의 없이 회동 시간을 통보했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대선 전에 선거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렸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다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 보름 뒤로 첫 재판이 미뤄진 겁니다. 파기환송심 심리를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 7부는 피고인인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 변호인단은 어제 오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를 언급했고 이 후보의 선거운동이 법이 보장한 다음 달 2일까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기일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하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건 이런 이 후보 측의 요청을 일정 부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공판과 함께 기일 변경을 요청한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S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3자 가상 대결의 지지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이재명 대 한덕수 대 이준석 두 경우 모두 이재명 후보가 49%의 지지율로 20%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박서경 기자입니다. 만약 이번 대통령 선거가 3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가상 대결하는 경우 이재명 49, 김문수 27, 이준석 6%로 조사됐습니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을 합한 부동층은 17%였습니다.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 있습니다. 김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바꿔서 3자 가상 대결을 조사하니 이재명 49, 한덕수 30, 이준석 6%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부동층은 15%, 이 후보와 한 전 총리는 19%포인트 차이를 보여 역시 오차범위 밖입니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360명만 따로 살펴보니 각각 이재명 56대, 김문수 19대, 이준석 8%였고 이재명 56대, 한덕수 21대, 이준석 8%였습니다. 주요 정당과 무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내일이 대선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48, 김문수 17, 한덕수 16, 이준석 4, 이낙연 2%로 조사됐습니다. 기타 후보 1, 부동층은 12%였습니다. 민주당 등 기존 야권 지지층에선 이재명 후보가 85%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김문수 후보와 한 전 총리가 각각 34와 33%를 나타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사이 단일화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누가 더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김문수 26, 한덕수 27%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32%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거론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의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 42,
하지 말아야 한다 32%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여론조사 방식이었던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467명의 응답만 따로 떼어 살펴보면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11%를 크게 앞섰습니다. 두 후보 간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더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김문수 26, 한덕수 27%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47%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의견만 따로 떼어 살펴보니 김문수 29, 한덕수 47%로 한 전 총리가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단일화해야 한다고 한 422명의 응답에서도 35%는 김문수 후보가 53%는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 후보로 더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이번 대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선 적절하다 34, 적절하지 않다 61,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6%였습니다. 중도층에선 30%가 적절하다고 65%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통해 전국 유권자 1,003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18.1%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김정입니다. 새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투표가 한 차례만 이루어졌는데 교황 선출은 불발됐습니다. 추기경단은 오늘부터는 오전 오후 2번씩 최대 4차례 투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바티칸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추기경 133명이 차례차례 시스티나 성당 내부로 입장합니다. 한 명 한 명 복음서에 손을 얹은 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비밀을 엄수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Spondeo voveo ac iuro, sic medeus adiuvet, et ex santa Dei Evangelia, que manu mea tango. 133명 전원이 서약을 마치자 지원 인력은 퇴장하고 마침내 시스티나 성당의 문이 굳게 닫힙니다. 새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투표가 한 차례만 이뤄졌는데 결과는 검은 연기였습니다. 교황청은 새 교황이 선출되면 흰 연기, 불발되면 검은 연기를 시스티나 성당 굴뚝으로 피어올리는데 첫 투표에선 선거인단의 3분의 2 이상, 즉 89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추기경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추기경단은 콘클라베 둘째 날인 오늘부턴 오전과 오후 각각 2차례씩 최대 4차례 투표를 계속하며 교황 선출에 나섭니다. 외신들은 오늘 혹은 내일 중 새 교황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례 콘클라베에선 모두 둘째 날 교황이 선출됐고 최근 10차례를 모두 살펴봐도 교황 선출에 걸린 시간은 평균 사흘 정도였습니다. 바티칸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카슈미르 총기 테러 여파로 갈등을 빚어오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157명으로 늘었습니다. 양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파키스탄이 핵 보복까지 언급해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의 무자파 라바드를 포함해 인도와 가까운 파키스탄 접경 도시 9곳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2일 파키스탄과 영토 분쟁 중인 인도령 카슈미르 테러 공격으로 관광객 등 26명이 숨지자 인도가 미사일 보복을 단행한 것입니다. हमने केवल उन्हीं को मारा जिन्होंने हमारे मासूमों को मारा. 반면 파키스탄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ये वो बुज़दिल दुश्मन है जो निहत्ते इंसानों पर वार करके खुद को ताकतवर समझता है. 파키스탄 사원 건물이 폭격을 맞아 부서졌고 천장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원 옆 학교도 피해를 봤습니다. और स्कूल की जो कंडीशन है वो सीलिंग वगैरह टूट के इसकी विंडो वगैरह इसकी जो भी थी यानी कि डोर वगैरह फर्नीचर वगैरह सब बुरी तरह तबाह हो चुका है. 파키스탄은 맞대응으로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미사일 공습과 포격, 총격 등으로 지금까지 민간인을 포함해 31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또한 12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다쳤다고 집계해 두 나라의 전체 사상자는 157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를 차단하고 파키스탄은 핵 보복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양국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군사적 충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이번 충돌은 두 나라가 맞닿아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촉발됐습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부터 오랜 영토 분쟁을 벌여온 곳인데 이번 충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박지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휴양지 파할감에 무차별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인도 통치에 반대하는 무장 세력의 테러에 관광객 등 26명이 숨졌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했고 양측은 열흘 넘게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남아시아의 오랜 화약고 카슈미르가 또다시 충돌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카슈미르는 인도 북부, 파키스탄 동부 또 중국 서부 지역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47년부터 영유권 분쟁이 시작됐는데 실질 통제선을 국경 삼아 각국이 점유해 통치해왔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소수 힌두교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인 무슬림을 통치하는 구조여서 분리 독립을 위한 무장 반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은 1947년 독립 직후 첫 전쟁을 시작으로 1965년 2차 전쟁을 치렀고 1972년 경계선이 설정됐지만 카슈미르를 둘러싼 양국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2019년엔 카슈미르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인도 경찰 40여 명이 숨지면서 양국 충돌이 전면전 위기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분쟁의 도화선이 된 건 바로 인도를 거쳐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의 물 분쟁입니다. 지난달 관광객 테러 이후 보복을 예고한 인도 정부는 지난 5일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일부를 막아버렸습니다. 양국이 인더스강을 나눠 관리하고 인도는 물길을 끊지 않기로 한 1960년 인더스강 조약을 파기한 겁니다. 수자원의 80%를 인더스강 지류에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인데 핵 사용까지 언급할 정도로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얼음판 같던 양국의 긴장이 결국 폭발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일본 가전제품 브랜드 발뮤다가 전기그릴 발뮤다 더 테판야끼의 미국 시장 진출을 알리기 위해 LA 한인타운에서 인플루언서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의 유명 셰프인 켄지 로페스가 요리 시연을 선보였으며 미국 내 다양한 분야 40여 명의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해 전기 그릴인 발뮤다 더 테판야끼의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ステンレスの分厚いクラットプレートを使うことでお肉を均一にきれいに焼くことができます。私たちはデザインとエンジニアリングっていうのを両方大事にしていて、美しいものはずっと古くならないというか飽きられないという。 프리미엄 일본 가전 브랜드인 발뮤다는 서울을 거쳐 미국에 상륙했으며 지난달에는 뉴욕 브루클린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이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LA 공립도서관과 도서관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이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로스앤젤레스 공립도서관과 도서관재단에 $10,000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아시안 문화 및 언어 관련 도서 확충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With our donation, they're able to provide cultural education. So that way children can learn about their history as well as their culture. Because at Hyundai, we believe that everybody should have access to resources to learn about their culture. 5월 한 달간 LA 중앙도서관에서는 아시안 작가 초청 강연과 한국 전통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LA항공문화원 신임원장에 이해돈 한국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부임했습니다. 이 신임원장은 지난 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기획운영과장과 체육진흥과장을 거쳐 평창올림픽 지원과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신임원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LA 메트로 퍼플라인 지하철이 오는 17일부터 70일 동안 운행을 중단합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교통국은 신규 연장 구간 개통을 위한 시스템 연결 작업으로 5월 17일 밤 9시부터 7월 25일까지 D라인 전 구간 운행을 중단합니다. 폐쇄 구간은 LA 다운타운 유니언역부터 한인타운 윌셔 웨스턴역까지로 윌셔 놀먼디역과 윌셔 웨스턴역은 셔틀버스가 투입되며 윌셔 버몬트역까지는 B라인 열차가 대체 운행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오는 10일 어버이날 감사 이벤트와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뉴욕 한인봉사센터 베이사이드 본관에서 열리는 어버이날 행사에는 축하 공연과 도시락, 포토부스 등으로 이뤄지며 건강 박람회는 약 12시부터 플러싱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일역에서 B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과 초음파 검사, 한인 의료진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이 한미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0를 전달했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에 장학금을 후원해왔으며 올해에도 전달했습니다. 한미장학재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 중이며 신청 마감은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앞서 캐나다 산불 소식 전해드렸는데 날씨가 고온 건조해 산불이 나기 쉬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5월 7일 수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